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는 5월이면 우주항공청이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이 우주항공청이 둥지를 틀게 될 사천에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도 추진되는데요. 이를 위한 건설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준비단이 첫 출범을 알립니다. 건설 준비단은 경상남도와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주항공청 건립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 계획도 함께 수립합니다. 이곳이 5월에 개청할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유력 후보지입니다. 약 300명이 이곳에서 근무하게 될 텐데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집적화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입니다. 연구, 교육, 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지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선도국가로 나가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도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당장 5월부터 사천에 근무할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가족 단위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등 생활 여건을 서둘러 지원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먼저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정부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주거 공간이라든지 대중교통 그리고 교육과 보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충분히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여야 정치권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관련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주 강국 도약의 발판이 될 우주항공청법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고 현장의 기업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5월부터 우주항공청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에 나섰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 제조업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기존 입주업체들은 첨단화 기술 투자에 주저하고 있는데 창업기업들은 산단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창원 외곽의 공터, 무게 2톤, 지름 4m 안테나입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쫓듯 안테나 접시가 위성을 탐지합니다. 저궤도 위성을 자동 추적하는 안테나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2009년 탄생한 창원의 한 벤처기업이 수년간 매달려 개발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낮은 고도에 떠 있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면적의 2%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아주 많은 수의 위성 안테나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저궤도 위성을 추적해주는 안테나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고 만들 수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기존 위성보다 지구와 가까이 있는 게 장점이자 단점.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반면 통신 면적이 좁아서 지상 안테나를 충분하게 설치하는 게 관건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시장은 2030년 지금의 5배가량인 2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기업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 집중할 때 벤처기업이 공략할 만한 틈새를 노렸습니다. 방산 기술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우주항공 산업 특성상 창원과 경남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방위 산업이 우주 산업하고의 밀접한 관계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충분히 우주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술을 산업에 맞췄죠. 창원 국가산단 3차원 지도입니다. 기업 90곳의 정보와 대기질, 유동인구 등 산단의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구현한 고글을 쓰면 산단의 모든 배관 정보를 알 수 있고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제조 공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창원 산단에 자리 잡은 이 벤처 기업은 가상현실 기술을 제조 공정 디지털화에 적용했습니다. 1998년 경남대 학생 창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만 70여 명 두고 있는 경남 대표 디지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잠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 기업들은 창원 국가산단과 경남 제조업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고도화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인재와 투자처를 확보해 디지털 기술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본사들 대기업은 수도권에 있잖아요. 대기업의 IT 부서도 수도권에 있거든요. 그죠? 여기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아마 수도권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창업할 만큼 큰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기술을 만들어서 가져오고 내려와서 여기 설치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지원과 홍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 1년을 맞았습니다.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인데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김효경, 김민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김해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65살 유재경 대표. 사천시 서포면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40여 년. 유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 사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사천이 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런 고향이고 지속적으로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계속할 계획이고. 창원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김해 출신 KLPGA 우승자 최혜진 등 유명인의 기부 동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답례품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니면 전국 어디에나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례품이 마음에 드는 지역일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서 기부할 수도 있고요.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5만 2천여 명이 참여해 62억여 원을 모금했습니다. 예상 목표액 4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기부금 달성률은 함안과 창원, 고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부자 수는 창원과 진주, 밀양 순으로 많았고 기부자 가운데는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10만 원 기부자가 4만 1천여 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2년째.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은 올해 45억여 원을 기부 목표액으로 설정했습니다. 기부제가 원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어서 김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경북 고령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인호 대표. 새해 초부터 합천군에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역 농가에 물품을 납품한 인연이 기부로 이어진 겁니다. 능력되는 데에서 하고 싶은 지역을 찾다 보니까 바로 옆에 멀리 아닌 합천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에 선뜻 동참하는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우선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입니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전자 납부하거나 은행 방문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잉 경쟁을 우려한 법적 제한들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동창회나 향후회,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만 한정된 기부 자격. 500만 원으로 정해진 기부 한도도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입니다. 기부 액수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그것이 국민 간에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걱정. 구더기 못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인데요. 더 큰 문제는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아직 정하지 못한 곳이 많다는 겁니다. 경남의 자치단체가 지난해 모은 기부금만 평균 3억 원 안팎.
쓸 곳을 정한 자치단체는 경상남도와 7개 시군에 불과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딱 픽스된 건 없어요. 아직 사업을 구성원한테 받고 있는 중이어가지고요. 제안하고 나서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사업에 맞춰 기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안에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지방 재정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실효성을 더 높이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현재 323만 명인 경남 인구가 100년 뒤에는 23만 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인구변화 보고서를 보면 경남 인구는 지난해 323만 3천여 명에서 50년 뒤인 2073년에는 104만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100년 뒤 경남 인구는 23만 5천 명으로 현재 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오늘 국내 첫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마산 해양신도시를 방문해 입주기업 지원책 등 후속 대책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기업을 집적할 20층 규모의 혁신타운 건축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 국비 2,9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마산 자유무역지역과 디지털 자유무역지역의 연계발전 청사진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는 4월 총선 슬로건을 분열을 넘어 갈등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확정했습니다. 김두관 도당 위원장은 오늘 총선 예비후보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정책 선거를 총선 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적십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억 5천만 원을 되돌려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해 3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환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곳에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어제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심리 중인 창원지법 형사 4부는 변론 재개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사건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한 차례 연기됐던 오태환 의령군수의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는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오늘로 예정됐던 오 군수의 항소심 공판을 재판부 숙고가 더 필요하다며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오늘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